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님 그냥 조용히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야 할까? 오늘은 다시 보고 싶은 책, 셰익스피어의 사대비극 중 하나인 햄릿을 소개합니다. 먼저 햄릿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소개합니다. 햄릿, 덴마크의 왕자. 유령, 얼마 전까지 왕이었으나 클로디어스에게 독살당한 햄릿의 아버지. 클로디어스, 덴마크의 새로운 왕. 햄릿의 숙부. 거트루드, 햄릿의 어머니.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왕위를 이어받은 클로디어스와 결혼. 시동생과 결혼한 셈. 플로니어스, 왕 클로디어스의 명령으로 햄릿을 감시하던 재상. 오필리아, 재상 플로니어스의 딸. 호레이쇼, 햄릿의 절친 등이 등장합니다. 복수하라.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의심과 생각 사이에 서 있는 한 왕자의 이야기가 4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를 붙잡습니다. 덴마크 엘시노어성, 밤안개 속에서 죽은 왕의 유령이 나타나는 순간 햄릿의 삶은 되돌릴 수 없이 비틀립니다. 교대병과 학자 호레이쇼 앞에 죽은 왕을 닮은 유령이 나타납니다. 이 소식은 왕자 햄릿에게 전해지고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건만 어머니 거트루드가 숙부 클로디어스와 서둘러 재혼한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여기서 햄릿의 유명한 대사 하나.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성벽 위 유령은 귀에 독을 붓는 방식으로 자신을 죽인 자가 다름 아닌 클로디어스라고 폭로합니다. 복수하라. 그러나 어머니를 해치지는 말라. 밤바람이 식어가는 자리에 햄릿의 운명이 새겨집니다. 햄릿은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광기를 가장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고뇌하는 햄릿의 유명한 독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더라도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밀려오는 고난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울 것인가? 이는 아직 순수하고 이상이 있는 청년인 햄릿에게 부패하고 무질서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저항할 것인가의 고민으로 해석되는 독백입니다. 조정의 관료 폴로니어스는 햄릿의 이상한 행동을 딸 오필리아와의 사랑 탓으로 해석하고 아들 레어티즈는 프랑스로 떠나며 누이에게 햄릿을 조심하라 충고합니다. 왕은 햄릿의 친구였던 로젠크렌츠와 길덴스턴을 불러 그를 엿보게 합니다. 햄릿은 왕의 속내를 알아채고 세상은 부패한 피리처럼 사람을 연주한다고 씁쓸히 말합니다. 떠돌이 배우들이 성에 도착합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살해 수법을 본뜬 장면을 추가해 곤자고의 살해, 쥐덫을 꾸밉니다. 연극에 대한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연기는 대사에 맞추고 대사는 연기에 맞추라. 연극의 목적은 세상의 거울을 비추는 것이다. 선은 선 그대로, 악은 악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비춰내며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연극에서 왕비는 남편에게 남편이 먼저 죽더라도 자신은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를 하자 왕이 얘기합니다. 결심이란 그저 기억의 노예일 뿐. 태어날 땐 맹렬하나 지탱할 힘은 미약하오. 그 열매가 시퍼럴 땐 나무에 단단히 매달려 있지만 익으면 그냥 둬도 저절로 떨어지는 법이요. 인간의 의지와 운명은 항상 맞서 달리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는 항상 어긋나게 마련이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요. 계획은 간단합니다. 연극의 양심이 흔들리면 범인은 얼굴로 말한다. 무대 위 독살 장면이 펼쳐지는 순간 클로디어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공연이 중단됩니다. 죄의 표정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햄릿은 확신을 얻지만 바로 칼을 빼지 못합니다. 햄릿은 홀로 서서 묻습니다.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고통을 견디는 인내가 나은가, 운명에 맞서 칼을 드는 것이 옳은가. 그의 생각은 행동의 발목을 잡습니다. 같은 시각 왕은 혼자 기도하며 죄를 인정합니다. 햄릿은 기도 중인 범인을 죽이면 그가 천국에 갈까 두려워 칼을 거둡니다. 윤리의 계산이 복수의 타이밍을 흘려보냅니다. 어머니의 침실, 햄릿은 거트루드에게 재혼의 도덕적 타락을 거세게 추궁합니다. 병풍 뒤에서 누군가가 몸을 숨기고 있고 햄릿은 클로디어스라 오인에 찌릅니다. 쓰러진 이는 폴로니어스. 피가 바닥에 번집니다. 이때 유령이 다시 나타나 복수의 사명을 상기시키지만 어머니의 눈엔 아들의 독백이 광기로만 보입니다. 사건은 이제 개인의 의심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로 번집니다. 클로디어스는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며 일서를 쥐어줍니다. 내용은 영국 왕에게 햄릿의 즉시 처형을 요구하는 것. 그러나 항해 중 해적선이 나타나고 햄릿은 기묘하게도 그들과 친분을 맺어 덴마크로 돌아옵니다.
동행하던 로젠크렌츠와 길덴스턴은 바뀐 밀서 때문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를 잃고 사랑마저 버림받았다고 믿은 오피니언은 정신이 무너지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사고인지 자살인지는 여운으로만 남기고 갑니다. 분노한 레어티즈가 귀국해 민심을 흔들며 왕궁으로 들이닥치자 클로디어스는 복수의 칼날을 그에게 쥐어줍니다. 성곽밖 무덤가 파헤쳐진 묘에서 어린 시절 햄릿을 안아주던 어릿광대 요릭의 해골이 튀어나옵니다. 햄릿은 삶과 죽음, 모든 명예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쓰다듬듯 말합니다. 오피리아의 장래 행렬이 지나가고 햄릿과 레어티즈는 무덤 속에서 격투를 벌입니다. 사랑과 분노, 오해와 죄책이 진흙처럼 뒤엉킵니다. 클로디어스는 레어티즈와 햄릿의 결투를 제안하며 두 겹의 함정을 깝니다. 하나는 레어티즈의 검 끝에 바른 독이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해 독을 탄 와인잔을 준비합니다. 결투가 시작되고 햄릿은 첫 탈을 따내지만 레어티즈의 독검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 거트루드가 실수로 독이 든 잔을 마셔버립니다. 왕이 말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왕비가 휘청이며 쓰러지는 순간 레어티즈도 혼전 중에 자기 검에 베인 상처로 독이 번져갑니다. 죽음이 목까지 차오르자 레어티즈는 모든 음모를 고백합니다. 햄릿은 분노와 정의가 한몸이 되어 독 묻은 검으로 클로디어스를 찌르고 남은 독주를 그의 입에 억지로 들이붓습니다. 왕이 무너집니다. 레어티즈는 햄릿에게 용서를 구하고 둘은 서로를 화해로 묶습니다. 햄릿의 몸도 서서히 굳어가고 그는 친구 호레이쇼에게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유언합니다. 외세의 왕자 포틴브라스가 입성하고 햄릿은 그에게 덴마크의 미래를 맡기라는 뜻을 전합니다. 북소리와 함께 한 시대와 한 젊음의 종막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햄릿의 요약 줄거리였습니다. 이젠 책으로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아잘모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